돈보라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이런 2028년까지도 지금이 2만 건도 안 되죠. 최근에 20억을 넘겼죠. 그냥 거의 90% 어마무시하죠. 20억짜리를 산 사람들이 30억에서 40억짜리를 사기 위한 방법은 보수 간만의 차를 따지지 말고 내 손에 다 있네? 싶으면 결정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돈보라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알차게 준비를 해보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제 서울부동산은 그만 올라야 할까요?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걸까요? 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돈보라 풀케어를 신청한 사람들의 심리랑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돈보라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장이라고 생각했던 시기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요 이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인데 전월세를 일단 제외하고 매매 물량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때가 한번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쭉 또 꺼졌다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25년 3월 그리고 6.27 대책 나오기 전 그리고 지금입니다. 규제가 일어나면 한 번씩 떠요. 희한하게. 이번에도 규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뜹니다. 매물이 없어요. 성동마포 가보니 사람들이 이제 정부 대책에도 한강벨트 집값은 신고가 행진, 성동마포 광진 매물 잠기고 전세마저 들썩인다. 매물도 없고 정신도 없었던 9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추가 대책이 나올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몰려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집값 왜 이러죠? 그냥 20억 됐어요. 논란 집주인. 6.27 대책 3개월 분석을 해봤는데 거래량은 절반 줄었지만 이제 이 동네는 더 올랐다. 결국 대출 규제 효과는 거래량 감소 외에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공급 대책 실망에다가 더 센 규제 예고로 오히려 시장에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패닉 바잉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소떼가 보이네요. 이렇게 쫓기며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은 무리 전체가 우르르 쫓아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무리를 쫓아가냐 뒤처지냐가 중요하지 사실 그들은 왜 뛰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요 두 마리가 2023년에 뛰기 시작했고 요 뒷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2023년 5월 여기 2024년 여기 보이죠? 요런 사람들이 저번 주에 뛴 사람들.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본인 앞에 그냥 누군가 있길래 그냥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뛰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모두 다 선택장애다. 결정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정장애란 말 좀 쓰지 마세요. 그러길래 제가 선택불가 증후군이라고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멋지게. 선택이나 결정 상황에서 과도하게 망설여요. 작은 결정부터 큰 선택까지 모두 어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타인의 시선까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게 내가 잘 샀다는 소리를 들을까? 내가 잘 샀다는 소리를 못 들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샀는데 나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상승을 멈춰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매수하신 분들 중에도 저에게 찾아와서 지금 꼭대기인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하고 우리한테 막 보내주는 거야. 앞으로 조정 그리고 하락으로 향하게 될 트리거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2주택자 종부세 과세입니다. 그 2018년 9월 당시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를 더 강하게 했거든요. 그게 2022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22년에도 다주택자들 던져내고 그때는 1주택자까지도 던져냈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조정 또는 하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사람들이 던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증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다들 지금 하락하는 것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미국도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입주 물량의 증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4만 호에서 4만 5천 호 사이가 될 것 같고 서울 수도권 인천까지 합쳐지면은 약 한 25만 호 정도 되면 안정적인 물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도권은 그 당시에 조정장이 들어왔을 때는 한 11만 호 정도는 꾸준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서울 제외하고 경기와 인천만 봤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수경기 악화예요. 내수경기 악화는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2008년과 18년에도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할 때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요건 지금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딱 바뀔 때였는데 그 당시를 보니 서울 입주 물량이 5만 3천 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4만 건 정도 계속 꾸준하게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여러분 생각나는 아파트 있으세요? 엘스나 리센츠, 파크리오, 반포자이 어마무시한 친구들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무지막지하게 막 입주가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 이명박 정권에서 크게 터뜨렸던 건 보금자리 주택 발표였습니다. 2008년 9월 19일에 발표했던 이 보금자리 주택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무려 150만 호를 수도권에 100만 호, 지방에 50만 호, 장기전세, 공공임대 이런 것들 쭉 들고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과하게 전세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났죠.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9%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높죠. 기준금리도 5%였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바로 미국이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도 바로 쭉 떨어뜨렸습니다. 2%까지. 그리고 내수 경기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졌죠.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적어 드린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생겨날지에 대해서. 2018년도 봅시다. 2018년도의 조정장을 저도 사실은 많이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조정 원인이 뭘까라고 이제 쭉 제가 살펴보니 여기 또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5천 건 정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8년, 19년도에 이제 입주했던 아파트인데 강동구에 있는 고덕 뉴타운이 고덕 신도시가 쭉 들어왔고 헬리오시티가 들어왔죠. 이제 2기 신도시라고 사람들이 여겨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강, 동탄, 수원, 광교 이런 친구들이 쭉쭉쭉 들어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4만 5천 호 정도 보이더라 하는 것이 있었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이 이제 2013년 1월 대비해서 매매가가 대부분 다 2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9.13 대책 이것이 좀 강력한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에 본격적으로 전세가율이 상승을 해서 갭이 붙으면서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강화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때도 이제 저물가 시대로 들어가서 0% 이때는 오히려 반대쪽이죠. 너무 물가가 낮았던 시기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내수 경기도 마이너스 내수 경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어떨까요? 자, 2008년부터 봅시다. 서울 입주 물량 2028년까지도 지금이 2만 건도 안 되죠. 글로벌 경기 침체는 아니죠. 현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 정도 되네요. 현재는 내수 경기는 안 좋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2018년도 봅시다. 2013년 대비 매매가가 약 2배 정도 상승했나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재밌겠는데. 래퍼 같은 경우에도 23년 초부터 하면은 65% 거의 뭐 65, 70 요 정도 올렸네요. 메이플 강남으로 가봅시다. 아직까지 2배는 안 된 것 같아요. 63% 요것도 이제 70% 넘었을 겁니다.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오르니까요. 그리고 도곡, 삼성, 레미안 이런 애들 62% 지금 30억이 갔죠 이제. 그래요 67% 70% 넘겼겠죠. 헬리오시티 이렇게 1급지의 느낌이 오시죠. 2배가 벌써 넘겼네요. 저점 대비하면. 자 이제 마포 성동 가볼까요? RF 최근에 20억을 넘겼죠. 그냥 거의 90% 어마무시하죠. 근데 모든 아파트가 2배가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 2배라는 거지. 동작구 가볼까요? 노빌리티 56% 확실히 적게 올랐죠. 신동아 리버파크 볼까요? 118% 올랐죠. 항상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2배 다 올랐어요.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은 짧은 시간 많이 올랐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23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매매가 대비 약 2배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한 것이 많아요. 9.13 대책, 종부세 규제 할 가능성 있죠. 요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던지느냐 마느냐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던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실거주자들이 지금 막 몰고 있는 수요였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요거부터 안 할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비슷합니다. 내수경기 마이너스 성장 비슷합니다. 결과물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공부가 되거든요. 방금 제가 계속 그래프 가지고 긁었던 거 그 도서관 투자자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도서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결과물을 보고 분석하는 게 공부는 되는데 이게 대응이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한다는 걸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착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투자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걸 대응한다고 착각한다고.
결국 결정을 미루거나 위축되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은 일반인들이 조수간만의 차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수간만의 차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2016년의 전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멸실 4만 호 예정되어 있대요. 공급도 1.6만 호로 전세난이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 같다. 이제 임차 비용 부담이 증가다. 미분양이 증가될 것 같다. 신규 공급이 52만 호 인하가 됐는데 35만 호 분양됐다. 주택 수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013년부터 15년까지도 30% 올랐다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것처럼 보였던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시장을 조수간만의 차로 받아들여요. 요거를 똑같은 그림으로 바꾸면 딱 요렇게 되거든요.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니까 1차 매수 시점은 여기야. 다시 또 쭉 갔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요쯤에 있는 거지, 만약에. 저 지금 꼭대기 잡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식에서 쓰여지는 건데 이 추세선으로 통해서 하는 기점이 이걸 막 부동산에 적용해 보세요. 주식도 이걸 맞출 수 없고 부동산도 이걸 맞출 수 없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 이 사이에서만 들어가는 걸까요? 왜 여기서 못 나오는 걸까? 사람들이 지금 팔아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되나요?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데 있어서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시장의 예측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그것이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익률이든 갈아타기든. 세 번째, 큰 손실을 피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요 네 가지를 투자해서 이긴다고 이제 책에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조정을 당하고 있던 마레프가 지금의 마레프인가요? 2021년도보다도 올라가 버렸어요, 마레프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그 땅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소리야. 그때 2018년도에 하락했든 상승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때 준비된 사람들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013년도에 가져갔어야 됐는데. 2023년도에 가져갔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조수간만의 차처럼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를 우리는 가늠도 못해요. 사실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근데 왜 계속 이걸 예측하면서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에 대응해야 돼요. 버틸 수 없는 사람한테 사라고 하지 않아요. 작년에 한번 샀던 사람들 봐봐요. 4억씩 5억씩 벌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불안해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강남 가는 거예요. 잘 팔아야겠지. 안일해지지 않아야겠지. 끊임없이 다음 시장을 준비하던지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건지를 고민해야겠지. 그게 투자자예요. 그게 투자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기는 투자를 도우고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뿐이라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의 몫이잖아요. 그죠? 20억짜리를 산 사람들이 30억에서 40억짜리를 사기 위한 방법은 매수와 매수 사이에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보면서 상승장과 하락장, 방금 말씀드렸던 조수간만의 차를 따지지 말고 내 손에 다 있네? 싶으면 결정해야 돼요.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라는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감정 기복과 경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휩싸여서 팔아버리고 시장이 과열됐을 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산대요. 감정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돈보라님 덕분에 6월에 마레프 84 23억. 그렇죠. 당시 신고가였습니다. 맞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급지, 2급지 산 사람들은 그때 다 신고가였어요. 처음엔 대출 적게. 경기도 신축 매수하려던 생각에서 돈보람이 영상 쭉 보고 풀케어 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서울 매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에 잔금이고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참 뿌듯해요. 힘든데 뿌듯합니다. 김장하고 동행임장 나갔었는데 돈보람이 의외로 참 따뜻한 신분 의외로라고 적어주네.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보람이 요새 부동산 가면 진짜 줄 서서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줄 서서 보지도 못해요. 안 보고 사. 요새 안 보고 사는 게 이제 유행인가 봐. 누구한테 누가 가르쳐 줬나 봐요. 보지 말고 사라고. 이제 리스트업 해드렸던 물건이 다 못 보게 된 거야.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일에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봉천두산 물건 있죠? 그래서 있어요. 이제 지금 뭐 4.5억대 갭입니다. 있나요? 그 첫 번째 거 지금 살게요. 이러니까 소영님이 안 돼 보고 사. 이러길 아니요 안 보고 사도 됩니다. 지금 살게요. 그럼 무조건 날아가요. 그래도 아파트는 보고 사야지. 이러길 결국에는 봉천두산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도중이었어. 근데 그 도중에 그 두 개가 다 나갔어요, 여러분.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가 그래요. 안 팔 것 같고 추석 지나고 생각해 볼게요. 아마 이거 아닐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또 이러다가 매수세가 또 줄어들고 또 이렇게 그 규제를 이어가겠죠. 전 돈보라님 믿고 동작구 집안 보고 매수했는데 2주 만에 물건 다 날아가고 가격 올랐어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요새는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린님이 진짜 현명했어요. 부산에 계셨는데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보라님이 보고 그냥 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14억 2천에 샀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했는데 15억 5천이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허무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운이 있나 사람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2023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신동아 리버파크가 30% 올랐어. 근데 2013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5년 동안 110% 올랐어요. 2배 넘게 올랐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던 거 뻔한 이야기지만 시장의 소음은 무시하래요. 인내심이 곧 수익이래요. 그리고 일상의 통찰은 굉장히 강력하대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채널 그리고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돈보라였습니다.